저희가 2017년 국내 주식 식사 전략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보여드렸거든요. 그럼 불확실성을 이기는 가치주 한번 보시죠. 어떤 컨셉에서 저희가 어떤 가치주를 봐야 되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건 뭐 지나간 얘기죠. 브렉시트, 미국 대선, 이탈리아 국민투표 렌치가 된 게 이게 올해의 불확실성이었어요. 이제 바톤은 이어받아요. 내년에도 불확실성 등이 생깁니다. 네덜란드 총선, 리스본 조약 발동, 프랑스 대선. 뭐 때문에 이런 정치 이벤트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안 좋게, 우리가 왜 트럼프가 되는 걸 왜 싫어했어요? 보호무역, 보호주의, 자국 우선주의, 포퓰리즘, 이런 것 때문에 싫어하는 거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외 수출 비중이 GDP에서 차지하는 게 50%가 넘는 나라예요. 거의 탑일 거예요, 탑. 그러니까 대외 무역 의존도가 되게 높은데 각자 무역 안 하고 문 닫겠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런 거 되게 민감하거든요. 이제 고립주의가 강화되는 그림인데, 이래서 우리가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건 내년에도 그런 그림들이 계속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앞으로 이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는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를,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를 돌파할 수 있는 종목이나 산업이 무엇인지 그걸 보려고 하는 거고요. 중국과 미국도 부딪히게 되겠죠. 나 혼자 살겠다고 하면 서로 이해관계가 틀어지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문제가 되는, 중국이 미국에게 문제 삼는 게 왜 환율조약국 지정하려고 하느냐, 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 부과하려고 하느냐, 미국이 대중외교를 할 때 불문율로 지켰던 게 대만의 독립성을 인정 안 해줬고 따로 언급을 안 했던, 그러니까 외교적 관리였는데 그걸 확 깨버리잖아요. 트럼프가 되자마자 벌써 선전포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도 뭐 G2인데 그냥 안전당하지 않거든요. 우리도 그럼 국채 매각하겠다. 너네 우리 채권 미국 국채 최대 보유국이야. 달러 가치 우리가 망가뜨리겠다. 그 다음에 미국산 제품 우리도 보복관세 하겠다. 너네만 피해 입냐. 이게 보호무역주의라는 게 안 좋은 게 양방 피해가 되기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남중국해 군사기주 하겠다. 우리도 대만 니네가 독립 지지하면은 이쪽에서 우리도 해양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해양으로 나가는 확장 전략을 계속 지속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구조에서는 우리는 고립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트럼프 경제팀의 키워드가 재무장관 내정자예요. 스티브 무누신이라고, 레이건 이후 최대의 세제 변화를 감세하겠다라는 거예요. 재무장관 내정자는. 상무장관 윌버로스 같은 경우는 보호무역 하겠다라는 거예요. 보호무역. 미국은 이제 앞으로 금리는 올리고, 통화긴축이죠. 금리는 이제 바닥까지 갔던 금리가 올리고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사이클로 들어가고, 돈은 더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해서 풀겠다, 부스팅하겠다. 처음에는 트럼프 된다고 해서 금융시장이 막 겁먹었다가 들어보니까 기업한테 되게 좋고, 유효세율이 미국이 35%거든요. 법인한테 세금 되게 많이 걷어요. 돈 버는 거에 35% 떼가는데 그거를 20%대까지 낮추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20%잖아요. 그 정도까지 낮추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근데 이게 사실은 왜 저희가 정책적 불확실성이라고 했냐면은, 세금은 감세인데 돈은 더 풀겠다. 쉽지 않죠? 그럼 보호무역에서 이런 게 강화될 때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은 뭐냐? 스페셜 원, 특별한 무언가를 갖고 있는 기업들을 해야 돼요. 보호무역이라는 게 벽을 쌓는 건데, 이 벽을 돌파하려면은 얘 아니면 못 만드는, 얘 거 안 쓰면은 내가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은 뭐 관세 장벽 이런 거 못 하잖아요. 내가 이게 필요한 제품을 얘밖에 못 만드니까. 시장 내에서 나밖에 못 만드는 차별화된 제품이 있거나 규모의 경제를 완전히 확보해서 가격 경쟁력이 내가 제일 최고인 기업은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장벽을 쳐도.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우선 최근에 나오는 인플레이션은 두 가지 측면에서 다 나오고 있어요. 두 가지가, 공급달에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오면서 올라가는 인플레이션하고 수요가 생기면서 땡겨주는 인플레이션 동시에 생기면 그건 경기에 되게 좋은 시그널이거든요. 지금 그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디맨드 풀이라 그러는데, 보면 왜 이런 인플레이션이 나오느냐. 이게 미국의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 언더로 떨어졌어요. 그걸 경제학적으로 완전 고용이 달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고용이 이제 자연 실업률보다 떨어졌으니까 뭔가 경기는 좋아지는데 사람을 쓰려면은 임금을 올려줘야 돼요. 근데 동일 직급에 동일 인에 추적한 임금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기 시작했다는 거고, 다 고용이 되는데 임금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소비력이 확대가 되잖아요.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그림이 되고 있다. 두 번째는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한테 되게 좋은 거예요. 왜 좋냐? 이런 원자재들 가격이 올라가면서 비용이 발생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을 말하는 거니까,
신흥국이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신흥국 수출 비중이 되게 높아요. 이 다음 데이터에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 되게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리한 인플레이션이다. 수출 모멘텀에 되게 긍정적인 인플레이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생산 비용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아까 임금도 올라갔죠. 거기다가 금리도 올라가잖아요. 그럼 기업들이 금리 올라가면 비용이 조달 금리라든지 자기 부채에 대한 비용도 올라가니까 이제 돈을 안 쓰면 인플레이션이 돼서 내 가치가 떨어지는 사이클로 들어간다. 전체 성장 사이클은 되게 저성장 사이클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사이클이 왔기 때문에 돈을 사람들이 쓰더라도 아무데나 안 써요. 혁신적인 소비 아니면 자기한테 필요한 소비만 하거든요. 이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과 결합해갖고 이런 혁신 소비들이 생겨요. IoT, 빅데이터, 물류혁신, 그다음 크로스오버된 옴니채널, 커넥터 공유 비즈 같은 경기 회복이 되고 근데 인구 구조는 1인 가구가 돼 있고 기술은 계속 발달되고 하다 보니 이런 산업이 이런 소비가 점점 확대가 되는데 이런 소비에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업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 반도체 디스플레이 플랫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음 커스트 푸시. 커스트 푸시는 아까 우리나라가 되게 수출 주도형 국가고 이머징 경기 그러니까 원자재 수출국의 경기가 올라올 때는 되게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입니다. 중국, 아시안, 미국, EU.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 EU는 22%밖에 안 돼요. 누가 중요하냐? 중국, 아시안, 오펙. 여기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한테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 최근에 포스코, LS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되게 좋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보자고요. 그럼 기업은 뭘 사야 되느냐? 전 세계가 지금 어떤 트렌드로 가고 있다 그랬어요? 불확실성 얘기할 때, 정치 얘기할 때 보호무역으로 간다 그랬죠. 그럼 보호무역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애들이 좋을 거야. 수출은 해야 되는데 미국이나 유럽 위주로 지금 계속 득세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서 자유로운 기업. 그걸 우리는 리저널 스페셜리스트, 지역 강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다음 세 번째는 아이디어가 단순해요. 이게 막 타겟팅해서 종목을 찍어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자산 배분 측면에서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대형주를 보자라는 거예요. 로테이션. 채권에서 돈 나오면은 주식으로 들어갈 텐데 주식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나 돈이 어떤 스타일로 베팅을 하느냐만 보면 되거든요. 내년에는 미국은 계속 금리 인상 사이클로 들어가는 거고 유로존하고 일본도 드디어 통화 완화 정책을 끝내는 통화 긴축 사이클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제 채권 시장 끝났다라는 얘기죠.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최근 6주간 채권 시장에 돈이 나갔고 주식시장으로 들어간 돈의 흐름이 6주 단위로 봤을 때는 13년 만에 최고 속도였어요. 최고 속도. 그만큼 로테이션이 있어요. 돈이라는 게 어디 빠지면 어느 쪽 베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로테이션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글로벌 이렇게 큰 돈들의 로테이션이 나올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주식을 살 때 어떤 스타일로 사느냐? 그것만 분석하면 돼요. 돈들이 들어갈 때는 주식시장에 들어갈 때는 옛날처럼 액티브로 안 사더라. 액티브라는 거는 내가 매니저 재량에 따라서 이 종목 비중 높게 이 종목 되게 적게 그렇게 사는 거를 액티브 전략이라고 하는데 액티브는 보통 비용이 많잖아요. 그 비용을 커버하면서 액티브 전략으로 장기 시장 아웃퍼포하는 비중이 20%도 안 돼요. 미국 같은 데 펀드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점차 투자들은 인덱스와 패시브화가 돼가거든요. 그러니까 패시브 자금은 계속 유입이 되는데 액티브는 계속 빠져요. 그러니까 특히 패시브 자금 유입. 올해 외국인들이 한 10조 정도 샀는데 외국인들이 베팅하는 사이클이 오니까 대형주 성과가 좋죠. 중소형주보다. 그러니까 스타일별로는 대형주가 유리할 거다. 인플레이션 사이클과 이런 패시브 전략 사이클에서는 대형주가 유리하다. 스타일 전략 대형주. 그렇게 결론을 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